먼저 81번 문제를 보시면요. 빵 효모의 균체 생산 배양 관리 인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 효모로 쓰이는 대표적인 것이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죠. 그리고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 같은 경우는 통성 현미성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기 조건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를 보시면요. 효소 고정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효소 고정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용성 담체랑 그리고 효소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불용성 담체랑 효소를 왜 결합을 하는가 라고 하면요. 이렇게 결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정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안정성이 증가하는가 라고 보면요. 열에 대한 안정성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나 그리고 효소 저해제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반응 생성물의 순도나 아니면 수율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것처럼 효소 재사용이나 아니면 연속적인 효소 반응이 가능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공업적 이용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효소 반응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효소 작용이 나타나고 효소를 고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 때문에 효소를 고정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87번을 보시면요. 알코올 발효랑 그리고 당화를 동시에 갖는 균을 사용하는 당화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밀로법입니다. 다음으로 90번으로 가볼까요? 90번에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의 화학 구조와 정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라고 묻고 있고요. 이렇게 정밀성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보스의 3' 위치에 인산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5' 위치에 인산기를 가지는 것이 정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가 피리미딘 4개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퓨린계 것이 정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리뉴클레오타이드에만 정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노뉴클레오타이드에만 정밀성을 가지게 됩니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번 문제를 보시면요.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성에 따르는 효소 반응에서 기질 농도가 Km 각각 같고 그리고 효소 반응 속도 값이 20일 때 Vmax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효소 반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이 이거죠. 기질 농도랑 그리고 Km 값이 같을 때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죠. 문제의 경우에는 Vmax 값을 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4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94번 문제를 보실까요? 퓨젤 오일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퓨젤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발효 시 에탄올과 함께 생성이 되는 성분들 중에 아밀 알코올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알코올을 주 원료로 하는 혼합물이 바로 퓨젤 오일입니다. 그래서 퓨젤 오일의 주요 성분으로 있는 것이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소아밀 알코올, 그리고 아이소부틸 알코올, 그리고 N프로필 알코올이 있죠. 그래서 이거 외에 아닌 것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96번을 보시면요. 피리미딘 유도체로 핵산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을 묻고 있죠. 우리가 핵산 종류를요. 퓨린계와 피리미딘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퓨린계 핵산으로 있는 것이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고요. 피리미딘계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신이나 우라실이나 아니면 티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와서 보시면 피리미딘 유도계 아닌 것은 4번에 있는 아데닌이 되겠죠. 아데닌 같은 경우는 퓨린계 핵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2회 문제로 83번 문제를 보시면요. 제빵 효모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균주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제빵 효모 같은 경우는 나온 김에 또 보시면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가 제빵 효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나온 김에 눈에 한번 또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빵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 같은 경우는 제빵을 위해서 사용하는 효모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4번으로 가서요. 맥주 주발효가 끝나면 후발효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여과에서 후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서 후숙을 하면 현탕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분해물 중에 펩타이드가 있는데 그 펩타이드와 호프에 있는 성분들 그리고 탄닌 성분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집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문제입니다. 식품 중에 병원성 인자 아니면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할 때 RNA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방법을 묻고 있고요. RNA를 이용하는 방법, RT-PCR이죠. RNA를 증폭해서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4번을 보시면요. 수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되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용성 비타민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외의 것을 수용성 비타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A, D, E, K 이렇게 4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기로 가서 보시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95번으로 가서요. 궤혈병 치료 등의 생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생물체 내에서 환원제로 작용하는 비타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궤혈병이라고 했을 때 서로 이어져야 하는 비타민이 무엇이냐 하면 비타민 C죠. 그리고 비타민 C의 다른 이름은 아스콜빅 애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번으로 가서요. 다음의 반응 과정과 관계 있는 물질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반응 과정의 경우에는 환원당 검출 방법이죠. 필링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필링 반응의 경우에는요. 필링 용액에 이런 구리이온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구리이온이 환원되면 침전이 일어나게 되죠. 침전이 일어나면서 푸른색 구리이온이 붉은색의 구리 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링 반응 같은 경우는 환원당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번을 보시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표준 아미노산, 분자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죠. 틀린 것은 2번이죠. 모든 표준 아미노산은 부재탄소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부재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결합한 원자 또는 원자단이 모두 다른 탄소인 것을 우리는 부재탄소라고 합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의 원자 또는 원자단이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붙는 4개가 전부 다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C를 부재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라이신의 구조를 보시면요. 지금 그림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C에 나타나는 있는 원자 또는 원자단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C, 글라이신에 붙어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부재탄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문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다음 아미노산 중에 부재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표준 아미노산은 부재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번을 보시면요. DNA로부터 단백질 합성까지의 과정에서 tRNA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tRNA라고 하는 것은 답은 1번이거든요. mRNA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tRNA이고요.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핵안에 존재하는 DNA 정보를 읽어서 세포질로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것은 mRNA가 되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프로테인을 직접 합성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rRNA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회로 가서요. 82번 문제를 볼까요? 코리페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4번이 틀렸죠. 근육세포에 생성된 젖산이 혈액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고요. 코리페로라고 하는 것은 골격근의 해당 과정과 간한테 있는 당신생 합성 경로를 연결하는 회로가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육, 골격근에 해당하는 해당 과정, 근육에서 생성된 젖산이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송되는 과정입니다. 간으로 이송이 되면요. 이런 락테이트의 경우 다시 당신생 합성 경로를 통해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글루코스는 다시 혈액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 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5번에 보시면요. 알코올 발효에 있어서 전분 증장액에 균을 배양을 해서 강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아밀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88번으로 가서요.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조효소, 나이아신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94번에 보시면요. 경쟁적 저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런 효소 반응과 관련해서 경쟁적 저해,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경쟁적 저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 들어볼까요? K값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K값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Vmax 값이 변화가 없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경쟁적 저해가 되는 것이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K값은 변화가 없고 Vmax 값은 감소를 하는 것은 비경쟁적 저해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묻는 것이 있는데요. 3번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 변화가 있는 것이 경쟁적 저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95번을 보시면요. 체내에서 진행되는 지방산 분해 대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3번이 틀렸는데 8m산 완전 산화로 100분자 아니고요. 보통 이야기할 적에는 131분자의 ATP를 생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98번으로 가서요. 강한 산이나 염기로 처리하거나 열, 이온성 세제, 유기용매 등을 가했을 때 단백질이 생물학적 활성이 파괴되는 현상을 묻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번에 있는 정제라고 하는 과정은요. 혼합물로부터 단일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가서 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물질이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가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화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 또는 비결절 상태의 고체가 결정을 형성하는 것을 결정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00번 문제로 보시면요. 초산 발효균으로서 아세토박테르 속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초산 발효균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성하는 세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성하는 세균. 그런데 산화 발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호기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번 현기 상태에서 배양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